네, 후반부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 영상 마지막 부분이 우리 이번 학기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기억에 남는 광고들,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출석 미션 과제로 했던 내용들을 보시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에 혹시 기억에 남는 광고가 또 무엇이 있었는지 또 있는지 한번 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 정의부터 잠깐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에 대한 부분, 자, 기억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여,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그 정보를 다시 꺼내. 아까 제가 인출 얘기 했었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꺼내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장과 인출까지를 합쳐서 기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출할 수 없다라면 기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저장은 됐지만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기억이랑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머릿속에 저장된 우리가 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이코르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그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기억이 지식이라는 부분은 아마 조금 아마 생소하게 들리셨던 분들 계시긴 할 텐데,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지식이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여러분 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기억이란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종류와 과정이 있는데, 세 가지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감각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미 사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감각 기억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어떤 정보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감각 등록기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의 시각과 청각, 미각 등의 정보를 부호화하여 1초 1초 이내로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광고 정보도 감각 기관별로 입력되므로 짧은 시간 소비자의 선택적인 주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결국에는 1초 이내에 내가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그쵸? 아까 시각과 청각 중심으로 들어오는 정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라면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날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인 주의, 그러니까 선택적인 어떤 노출로서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1초 안에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그게 바로 감각 기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은 일단 청각 부호로 처리되는 작업 기억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영어 단어 외울 때,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눈으로 막 외우는 것보다 어때요? 중얼거리죠, 막. 그렇죠? 중얼거리게 되면 입으로 외우게 반복하면 더 잘 외워집니다. 이렇게 어떤 청각적인 어떤 형태로 처리되는 어떤 작업 기억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서 음악을 포함해서 소리를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음악, 아까도 전에 우리 트로피카나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음악에 대한 얘기 제가 한번 했었죠. 우리가 카운트다운 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각 기억을 넘어서서 이제 단기 기억까지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의 정보 저장 시간은 1초보다 좀 많습니다. 한 20초에서 30초.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장기로 못 넘어가면 역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흔히 기억이라고 일컫는 기억을 우리가 장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구히 저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간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첫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오리엔테이션이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추억도 많이 나눴고, 여러분 선배들과도 그렇고, 여러분들과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에 남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기억은 감각 기억이거나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서로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억은 메모리는 자, 감각 기억이거나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장기 기억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의미 기억이라는 것과 또 일화 기억이라는 것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단기 기억은 자, 해당되는 시점만 기억하지만 장기 기억은 자, 의미적인 코드로 정보가 처리됩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자, 일부분만 어떤 액션씬만 넣게 되면 저게 어떤 영화였는지 막 기억도 안 날 수 있잖아요. 막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떤 단기 기억적인 느낌이라면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적인 코드로 기억해 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도 그러니까 모델만 기억을 하거나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왜 뱀파이어 이펙트 자, 그런 게 아니라 자, 15초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뭐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가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매체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5분 또는 10분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형태의 컨텐츠 형태의 어떤 광고들도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줄거리를 알고 있다라면 훨씬 더 자, 우리가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고는 1화 기억에 해당되면서 15초로 왜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TBCF 기준으로 자, 15초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1화 기억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자, 캠페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 또 장기적이거나 또 아니면 일반적인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들이 우리가 의미 기억으로서 장기적으로 기억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보면 광고 하나로서는 자, 우리가 이것들을 자, 일화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자, 여러 가지 IMC를 통해서 자,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역시 자, 우리가 해주는 어떤 그런 브랜딩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자, 오랫동안 어떤 특정 브랜드를 자, 남게끔 하기 위한 어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자, 그런 자, 심리학적인 기제에서 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기 기억의 어떤 지식에 대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은 장기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장기 기억을 우리는 자, 지식이라고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아까 두 가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의미망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멘틱 네트워크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 정보들을 자, 개념, 컨셉이라고 하죠. 또는 노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의 연합망이 일종의 지식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켈빈 클라인의 향수 뭐 보시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왜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의 어떤 주제나 어떤 문구를 적어 놓고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의미하고 부합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뭐 확대를 막 시키잖아요. 그쵸? 그물망처럼.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컨셉으로 갖고 갈지를 찾아 나가시는 과정들을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조직적인 형태의 자, 2인 이상의 어떤 형태의 정보 공유라고 한다면 자, 의미망 모델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망 모델은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억은 내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켈빈 클라인의 향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향수의 대표적인 향기 그러면 우리가 보통 플라워, 그러니까 꽃향들을 얘기를 하죠. 꽃향과 관련돼서 자, 켈빈 클라인드 브랜드 중에 포이즌이라는 브랜드와 옵세션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향수 브랜드 중에 이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자,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외적인 어떤 2, 3인의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 브레인스토밍에서도 역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연결성이 강한 개념이 자, 많을수록 어때요? 자, 오래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특히 뭐 여기 향수가 나왔기 때문에 뷰티나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 셀럽 모델들을 활용하시고 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연출을 하는 것들은 그쵸? 특히 이제 우리가 색감도 되게 좋게 되게 고급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컬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연결성이 강한 개념들 그런 아까 얘기했죠. 노드들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 우리가 켈빈 클라인 그러면 아니면 뭐 우리가 당연히
자, 어떤 꽃향이라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향수의 대표적인 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그런 어떤 향기에 있어서는 자, 포이즌이라고 하는 또 옵세션이라고 하는 특정 브랜드가 자, 떠오를 수 있게끔 굉장히 강한 기억에 대한 어떤 연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어떤 여타의 경쟁 브랜드들보다 훨씬 더 인출을 더 잘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 결국은 구매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용되어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기 기억 지식에 대한 구조를 잠깐 제가 개략적으로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장기 기억에 대한 광고 활용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마 크리에이티브 전략 할 때 아마 설명해 드렸었을 거예요. 우리가 유머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우리 온정 이런 거 말고, 우리 아젠다, 그다음 메타포, 여러 가지 또 티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렇죠? 약간 티저 형식으로 할 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티저 광고, 호기심 유발 광고. 자, 요때, 자, 형식적인 것들은 호기심 유발 광고인 티저였지만, 자, 선영화 사랑해와 똑같이,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자, 의미와 기법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기 기억으로서. 자,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자, 정원아, 자, 나랑 결혼해 주겠니? 그 당시에 실제 자, 버스 외부 광고 진행을 했었고 TBCF에도 역시 연계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이지만 자, 현수막까지 등장을 했어요. 자, 정원아 나랑 결혼해 주겠니?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 여기서의 정원이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자, 청정원의 정원이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건강한 프로포즈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생긴 자, 우리 모델인 자, 우리 장동건 씨가 등장을 하십니다. 자, 많은 분들의 어떤 특히 여성분들의 설레임을 유발했던 자, 그런 광고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미기억 활성화 방법이라고 해서 자, 소비자의 개인적인 정보와 관련성을 높여주는 거죠. 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즉, 자,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어때요? 광고에 대한 어떤 호감도나 태도가 좋아지고요. 결국에는 그 태도가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또는 선호도와 태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장기 기억을 활용한 의미기억 활성화 방법을 활용한 그런 광고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사실 근데 또 어렵게 보시지 않을게 누구나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심리학적인 기제에서 왔다는 것들을 단지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기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역으로 한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5개 광고와 연계한 미디어 믹스, 그쵸? 자, 5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방송 쪽, 그쵸? 미디어 믹스로 의미기억 활성화를 또 도와주는 거죠. 결국은 자,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 뿐만 아니라 자, 소비자들에게 자, 얘기했죠. 의식적이거나 자, 의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보를 노출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또 다른 그런 거 있습니다. 자, 버스 외부 광고에는 우리 타겟들이 자, 별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거꾸로 여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고 친다라면 오히려 TBCF가 더 훨씬 더 노출에 대한 효과가 높다 그러면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호 보완도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믹스는 자, 그만큼 특히 다매체 전략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미디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광고 정보에 대한 인출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인출에 대한 부분들은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정보를 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정보가 필요할 때 머리에서 떠올라 자, 사용할 수 있어야 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분명히 그럴 때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나중에 또 떠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는 자, 그때 필요할 때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자, 그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바로 우리가 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제품 구매 시점에서 자, 제품명을 자,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자, 저장된 정보를 자, 필요한 시점에 꺼내어 쓰는 것을 인출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구조로 설명해 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늘 준비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보를 끄집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광고 정보를 인출하는 데 있어서 자,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보이시면
자, 소비자 특성에 따른 기억 향상 요인.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일단 나눠주고 있는데, 자, 인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정보의 인출 시점에, 자, 그 정보와 근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인데, 주로 POP 광고라고 하죠. 포인트 오브 퍼처스. 자, 내가 구매 시점, 그러니까 마트 광고나 또 편의점에 어떤 거나 약간 물론 편의점에는 많은 광고 형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렇게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면 어때요? 내가,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OP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죠. 바로 구매와 연결될 수 있는, 구매 행동과 연결될 수 있는, 자, 그런 포인트에서 자, 광고를 해주는 것들인 거죠. 또 기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특정 정보의 인출 시점의 기분 상태가 그쵸? 정보의 정서와 일치할 경우에 인출이 잘 되게 되는데, 이게 기분 일치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아까 얘기했던 POP하고는 약간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소비자가 뭔가 그 정보를 그러니까 접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소비자의 어떤 정서와 어떤 일치해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쇼핑몰이나 어떤 쇼핑몰 같은 데서 엔터테인먼트 공간, 특히 극장 같은 데서 자,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왜 극장 가시면 어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게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또 아니면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렇죠. 아니면 때로는 뭐 혼자, 뭐 어때요? 되게 릴렉스 하시잖아요. 뭔가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좀 여유로움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 광고도 역시, 그러니까 광고에 국한한다라면, 광고도, 자,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런 좋은 기분들을, 자, 업시켜줄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있다라면 굉장히, 자, 어때요? 그 어떤 광고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가, 자,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극장 광고나, 그러니까 5개 광고의 어떤 요소들이, 자,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소비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장소를 왔는지에 따라서 그 왔는지에 따라서 그 기분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역시 광고도 역시 자, 거기에 맞춰서 자, 컨텐츠를 차별해서 한다라면 훨씬 더 자, 우리가 기억을 그러니까 인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서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자극 특성에 따른 기억 향상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정보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광고를 통해서 어떤 맥락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자, 정보에 대한 특성은 첫 번째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모든 제품 영역에서 자, 선두 브랜드가 잘 인출하게 되죠. 탑 오브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결국에는 자, 많은 우리가 광고들을 통해서 자, 뭐 우리가 소비자의 인지적인 빗장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1등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자, 많은 자, 정보에 있어서 1등 브랜드를 많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한 명제적인 개념보다는 자, 그 제품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하는 정보들이 되게 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좀 캡처를 못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맥도날드 혹시 광고 보셨나요? 맥도날드. 자, 맥도날드 광고에 보시면 자, 약간은 뭐 고관여 상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약간 뭐 저관여라고 하기도 그렇긴 합니다만 생필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좀 회전이 빠른 라면과 같이. 자, 그러다 보니까 TV CF 같은 걸 되게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대부분은 되게 정서적인 어떤 감성적인 소구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의 자, 제품군이에요. 근데 최근에 자, 우리가 되게 이성적인 소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빵에 대한 어떤 정보, 패티에 대한 어떤 정보들, 뭐 온도 이런 것들. 자, 결국은 뭐냐면 자, 관여도를 높여주는 거죠. 야, 이게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먹었던 빵이 맛도 좋아졌던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현을 했지만 촉각이나 미각적으로 좋아진 걸 느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좀 더 제공해 주는 거죠. 야,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가 드시고 계신 빵이 자, 이런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전개, 또 이런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좀 더 자, 인출의 과정을 더 높여주는 거죠. 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억해 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못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따로 한번 최근에 나오는 맥도날드 광고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체적인 정보나 숫자를 제공하는 거죠.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친숙한 것들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뭐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은 처음엔 낯설지만 나중에 친숙해지기 때문에 자꾸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단순 노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명과 카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네이밍 얘기도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브랜드명이 결국 네이밍일 수도 있는데 또는 카피, 뭐 슬로건일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예전에 자스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냐면 처음에 물론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서 약간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와 또 아니면 우리 카피를 기억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처음 광고를 했는데 처음에 기억해주면 제일 좋겠죠.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가성비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때요? 친숙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선영아 사랑해 같은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티저 광고 형태를 띄웠고 아까 우리 정원아 결혼해 줄래와 비슷한 형태로 선영아 사랑해. 사실 선영이라는 이름도 되게 올드한 느낌의 어떤 그런 이름이긴 하지만 되게 친숙하다는 거죠. 되게 한국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정원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마이클럽닷컴이었어라고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선영아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에 뒤에 바로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광고를 보여드렸던 이유도 그런 어떤 맥락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제시 형태입니다. 텍스트보다는 그림이나 이미지가 더 잘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역시 이제 원더플레이스라고 해서 쇼핑몰 광고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종의 웹툰의 애니메이션 형식을 그러니까 실제 크리에이티브 메시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웹툰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저희 팀에서 실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영아 사랑해와 원더플레이스 지금 현재 집행하는 광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즉 이렇게 우리가 정보 제공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빈도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초기에 많은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인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억에 대한 향상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마이클럽닷컴 친숙함이죠. 선영아 사랑해 각종 전봇대와 현수막까지 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클럽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결국에는 선영이라는 이름도 아까 의미기업 활성화법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숙하죠. 친숙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선영이라는 이름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나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툰 원더플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거 이제 집행 중에 있고요. 6월달 캠페인 집행 중에 있고요.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전 예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프리런칭 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쇼핑몰 광고를 웹툰의 형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체로는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네요. 지하철 스크린도어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까지도 했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매체에는 지금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도 역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웹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더플레이스 그런 미디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친숙함과 함께 그러니까 글자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웹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그림으로 보여줄 때가 훨씬 더 기억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미디어 전략들 또 크리에이티브 전략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향후에 현업에서 어떤 캠페인을 특정하실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제가 준비한 광고와 심리학에 대한 특히 기억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한번 설명이 다소 어려웠거나 또 난해한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광고와 심리학 책, 제가 지금 현재 이 영상 찍을 때 참고했던 그 책을 거기 제가 좀 출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광고는 많은 부분 심리학에서 많이 이론적인 배경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앞으로 광고 전략이나 광고 캠페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기억, 메모리, 이것만 여러분들이
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SMCR 모델하면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학회 때 발표할 5개 광고 형태이긴 합니다만, 자, 최근에 많은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들, 특히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광고 특구가 생기면서 관광 특구처럼 광고 특구가 생겼는데요. 특구에서 지금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매체들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5개도 그렇게 많은 매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많은 매체 영역들 온오프 상관없이 많은 매체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 전략을 또 그다음에 컨텐츠 전략을 짤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벌써 25분이라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 SMC라는 모델 설명하고 뒷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제가 다음 시간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2, 30분 정도 영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제가 7월 첫째 주 기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SMCR 모델 기억해 두시고, 자, 샌더부터 이니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저희가 광고홍보 특강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메시지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채널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물론 샌더도 중요하죠. 클라이언트도. 그 다음에 리시버 타겟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타겟들을 기반해서 메시지와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자, 선별하고 또 찾아가는 어떤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자, 굉장히 타겟들의 어떤 그런 PMN 전략이라든가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인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자, 이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어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 오래 기억하게끔 하게 할지, 장기 기억에 담게 할지, 자,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타겟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 메시지와 채널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자, 뭐 사실은 메시지는 아까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컨텐츠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 자, 채널은 저희가 미디어 중에서도 이제 5개 광고에 있어서 자, 디지털 사이니지, 즉 동영상 매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배웠던 걸로 한다면 그러니까 TBCF, 그러니까 방송 브로드캐스팅,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과 함께 디지털 매체로 하는 것들 거기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자, 우리는 특별히 이제 5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는 역시 자, 사실 다 채널 다 매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매체들이 등장해 있는데 그 매체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5개 광고는 특성상 저희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사이트, 특정 공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어떤 내용을 또 하나 더, 그러니까 리시버, 그러니까 타겟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이해도가 먼저 전제가 되고 그 장소에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좀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인터퍼스널, 스몰 그룹, 그 다음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자,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자, 인트라였고요. 아까 우리 브랜드 스토밍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기억의 어떤 그런 장기 기억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래 남아 있으려면 자, 우리가 그 노드 컨셉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연결망도 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여러 사람과 하기 전에 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렇죠? 자, 브레인스토밍도 되게 단단하게 있어야지만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것까지 고민해 본다면 자,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모든 심리학적인 기저의 출발은 누구부터 있다? 자, 우리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과거의 미디어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메시지 중심이었더라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인 요소까지도 이제 하나가 더 붙여져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좀 더 이 커뮤니케이션의 단계가 좀 완벽하게 좀 더 고도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퍼스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잘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더 설득하거나 나의 줬던 주장들을 훨씬 더 유리하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SMCR 모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단계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고도화된 형태의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뭐 어렵지 않게 하려고 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그 부분도 그렇게 쉽진 않네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PPT를 중심으로 한번 학습을 하시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저에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뭐 인터넷상에서 또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또 책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공부를 더 하시기를 제가 먼저 광고를 전공한 학생의 입장 또 선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꼭 좀 같이 앞으로 꼭 뭐 4학년 뭐 2학기 때 뭐 아직 남아 계시긴 합니다만 졸업 후에도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면 많이 도움될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더운 날씨에 쉽지 않은 그런 수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났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이제 진짜 마지막 파이널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